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지문, 고려대학교 87학번. 대한민국의 군인 내부 고발자이다. 1992년 ROTC로 백마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에서 부재자 투표에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으라고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하는 부정선거를 폭로했다. 이후 군 내에서 징계를 받고 파면됐으나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이지문은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 입대 전 삼성그룹에 채용되기로 한 일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후 이지문은 잠시 정치권에 진출해 1996년부터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을 지냈다. 시의원이 끝난 이후에는 공익제보자 모임 호루라기 재단 등에서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현재는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다. 이지문, 네. 좀 전에 들어온 소식 많이들 들으셨는지요?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이 권은희 과장께서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992년과 2014년.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프라이데이. 이 주 5일제가 점점 정착이 되면서, 물론 아직 주 5일제는 그림이 떡인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뭐 이런 계상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요. 아무튼요, 개념이 말이죠. 예전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해서, 반공일, 예.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녁은 이제 불금이라고 해서 하얗게 불태운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히려 금요일에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고, 목요일에 불태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네. 일주일의 사이클이 좀 변했다라는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4일 동안 일한다고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만, 주급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는 월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급이죠, 주급. 네, 주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도 주급을 받는다고 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순이었습니다. 순은 열을 뜻하죠.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셋으로 등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절기는 보름을 주기로 했었고요. 이것은 태양력보다도 태음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보름 동안 절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네. 권은희 전 수사과장 안타까운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라는 것, 내부 고발자 대단한 용기죠.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이면에는 나쁜 짓도 같이 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아주 못된 전근대적인 사상이 숨어있는 것이죠. 이지문 중위, 예비역 중위,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호루라기 재단은 사회의 경정을 올리는 그야말로 호루라기를 부른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기리고 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거기 상임이사로
재작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예, 멋있는 중년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직 군인의 몸으로 정말 92년도, 그렇죠. 엄청난 그런 이 정신적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텐데 용기 있게 증언하고 결국은 불명예 제대를 원래는 파면됐었습니다만 법정 싸움 끝에 중위로 명예회복은 했죠. 그러나 그도 각오했던 것처럼 결국은 군생활은 잘린 거고 사실은요. 사실상. 그리고 삼성그룹 취직권 없던 일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ROTC로 남자가 ROTC를 복무한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3학년, 4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서 중위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잘 되니까요. 네, 어느 정도 좀 탄탄대로 사회생활 시작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군내에 가서도 장교로 복무함으로써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런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또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월급은 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로 말이죠. 네. 그러나 그것을 다 그만큼 ROTC로 복무한 사람들의 성향 좋게 얘기하면 건실한 것이죠. 예, 건실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버릴 만큼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었던 이지문 중위. 딱 20년 후군요. 2012년에 권은희라고 하는 수사과장. 20년 동안 10년이 2번 변하는 그 시점에서 그동안 이 내부에서의 그 공무원 사이에서의 이런 내부 고발,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그런 취급이라던가 이런 거는 별 달라진 게 없다는. 네. 군부대에서 특정 당을 찍으라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거나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을 한 것, 이거 모두 판박입니다. 네. 자, 오늘 첫 곡은요. DJ DOC의 포졸이었습니다. 포졸이. 경찰을 결국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성공을 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요미 김용민님, 정홍은 완벽한 사람 없어. 국민들 눈높이 좀 낮춰라. 참여정부 수준으로 기용한다면 친박들 중 한 놈도 공직에 진출할 놈이 없나 봅니다. 그렇겠죠. 다 50보 100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그 진보는 도덕성까지 겸비해야 됩니다. 정말 할 게 많죠.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도덕성을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요. 우린 정반대입니다. 예전에 장성금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전혀 사퇴감이 아니죠. 니들이 더러운 거지 국민들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죠. 즉 뭐냐면 이렇게 더러운 자식들이 출세를 하는 그러한 풍토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내숭이 가득한 사회죠. 겉으로는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말이죠. 선비가 어쩌고 예절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성매매 없어도 엄청 많고 유흥업소 종사하는 그런 젊은 여자들도 많은 그런 내숭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겉으로는 근엄하게 조국과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외치면서 다들 자신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일로 매진했던 그런 추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바보님께서 꼴통아이티님께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님, 꽃다지의 못생긴 얼굴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꽃다지는 못생긴 얼굴을 아마 레코딩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신청곡은 접수했습니다. 서태우님, 야당 대표들아 내 사람 꼽을 생각 말고 730 보궐선거에 권은희 과장 심어봐라. 바로 당선될 건데. 이런 제안을 해주셨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계파 싸움하느라 단일한 대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 많이들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문광님 출첵하셨고요. 절기는 양력임. 절기 양력입니까? 24절기가 모두 양력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요. 또 하나의 희생된 내부 고발자 장진수 주무관님이 내일 국민가 앞에서 북콘서트 연다는 그런 소식. 그렇습니다. 내일 블루게이트 2차 북콘서트 합정동 국민가 앞에 오후 4시부터 6시 사회자 물독심송님과 함께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렉 기타를 연주하시는군요. 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진수 주무관 멀쩡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내부 고발하고서 잘렸습니다. 지금 일정한 직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리고 남들보다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더 많아서 용기를 낸 그런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즉 항상 사회의 소금이 되라 그래놓고서는 소금 역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라는 것이죠. 내일입니다. 네. 오늘 6월 20날이군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근호 주급 3만원. 야, 안 바쁜 벌꿀님.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 중에 주급이 가장 약한, 연봉이 가장 헐값인 그런 선수 아닐까요? 야, 정말. 이 뭡니까? 시민님께서 올려주신 참 묘해요. 네. 임명권자가 추천권자가 추천해놓고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아주 비겁하잖아요. 청와대가 지금 20일날 귀국한 다음에 뭐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즉 뭡니까? 간을 보겠다는 얘기밖에 더 아니죠. 아니면은 이쯤 되면 알아서 사퇴해 주시죠.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창극은 절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특유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종교적 신념까지 합쳐져 갖고 심지어 대통령이 그만하라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니들 나 자르면은 다 폭로할 거야. 혼자 죽진 않을 거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 이러니 보수는 부패해도 나라 운영은 잘해. 일은 잘해. 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된 말인지 삿된 말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지스의 음악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꼴통화이트님 그래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른 척 하겠지. 그래요. 죽 떠먹은 자리처럼 그렇게 흔적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안정된 공무원 신분으로서 용기를 내는 이분들이 자기가 폭로를 함으로써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당장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겉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선택, 용기가 더욱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폴코님 오셨고요. 귀요미 김영민님, 저번 윤창중 사태처럼 이번에도 박근혜가 자기 꼬봉들에게 사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웃겨요. 친박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꽤 그쪽에 빠삭한 분이 이분들의 특징이 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거예요. 지가 저질러 놓고서는 지가 사과를 받는 그러한 행태라는 겁니다. 인천시장만 하도 그렇죠. 유정복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웃기냐면은 안행부 장관으로서 장관직을 때려치고 출마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고는 세월호가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말의 도덕적 책임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선거방송 나와서 토론방송 나와서 그렇다고 하죠.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인천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송영길 당신 책임이다. 너무도 어이없는 이런 공격에 송영길 후보는 말을 잃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친박들의 행태라는 겁니다. 뻔뻔해도 너무너무 뻔뻔하다는 것이죠. 럭큐님, 그렇군요. 절기는 태양력에서 나왔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집트 나일강 범람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니님, 서태호님은 절기는 음력이라고 했는데, 예. 음력에서 환산 후 양력으로 바뀐 지가 좀 되었다고 세태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윙글님도 오셨고요. 치우지아님, 사도요한님 등등등 오셨습니다. 박근혜, 박정희세 국정 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그런 기사 올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많이 올라갔군요, 벌써. 자, 그거 올려주십시오. 어디인가요? 거기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찾아볼게요. 예. 아름다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 사관 논란이 계속되면서 박근혜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보다 많게 나타났다고 갤럽이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어저께까지군요.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군요. 박근혜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보다 5% 높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긍정평가는 4% 하락했다. 부정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그 이후로 인사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지난주에 20%에서 이번 주 39%로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갤럽은 직무 긍정 부정평가 비율의 역전은 문 후보로 둘러싼 인사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민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에는 딱 대구 경북만 빼고 전국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고요.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박정희 일가는 신화의 영역에서 이제는 현실로 내려왔다. 네. 그렇죠. 당선이 안 됐으면은 역설적으로 계속 신화의 영역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설로. 그러나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서 더 이상 전설로 남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아이님, 현재 조합원수 25,900명, 출자금 41억 8,570만 원, 83,722좌. 혼자서 조용히 밥수 쳐본다고요? 같이 찹니다. 근데 요새 좀 더딘 것 같아요.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그죠? 인천님, 늦깎이 학생입니다. 기말 시험을 두고 너무 공부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트타임 일을 끝내고 왔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다고요? 오기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부. 확실한 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는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취직은 더 어려워지고요. 미안한 일이죠. 불쏘시개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학교 시절 참교육 소속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누가 학생의 미래와 국가 교육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선생이라 부르기도 역겨운 미친 개에 의해 감시를 받았었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그럼에도 늘 학생들 앞에선 선한 미소를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선생님.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란 시를 단어 하나하나 힘주어 특히나 강조하시던 선생님. 전교조의 법적 노조로서의 지위상실과
청와대 친일 구구 인사 문제 등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계절이 바뀌어 왔음에도 절정의 마지막 구절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러한 구절은 여전히 진행 중인 나라. 선생님은 어느 날 소형 카스트를 들고 오셔서 꽃다지란 노래를 수업 중에 들려주셨죠. 동료 유행가만 접하던 아이들에겐 슬픔과 함께 가사의 창살이란 단어는 당시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죠. 선생님은 교정 어딘가에서 꽃다지를 보신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혹시 자신의 제자들을 꽃다지로 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꽃다지를 듣고 싶습니다. 병희님의 가끔 해주시는 민중가에 대한 뒷얘기들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해직자 9명을 노조원에서 내보내면 3일 안에 노조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참으로 치졸하기까지 전교조 선생님들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가셨습니다. 꽃다지, 꽃다지의 꽃다지. 꽃다지는 노동자 노래단과 예울님이 합쳐서 92년도에 결성을 했죠. 한때는 20명 넘는 그런 기획자, 연주자,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건반주자만 해도 4명이었죠. 왜? 각 노래패에 있었던 건반주자 2명씩 합치면 4명이나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표 겸 매니저 겸 뭐 다 하는 민정현 대표, 그리고 가수 3명, 한 명 더 늘었나요? 하여튼 30명입니다. 예. 정식 멤버는 지금 3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꽃다지 음악감독인 정윤경, 그리고 꽃다지의 대표인 민정현, 저희 친구입니다. 그러면서요, 꽃다지, 노동가요의 대부이신 김호철 선배가 만든 노래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캄캄한 창살 아래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진 알 순 없어도 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눈 감아도 보이는 수많은 얼굴.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동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 떠오르네.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진 알 것만 같아. 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네, 덕분에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임대웅 PD 혼자서.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죠? 예. 예. 민중가요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도 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도 있습니다. 기타를 잡은 김에 간만에 아까 꽃다지의 노래로 신청하셨습니다. 사실 꽃다지는 이 노래를 레코딩한 적은 없고요. 한돌 씨 작품입니다. 못생긴 얼굴. 이 노래 제가 불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열 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더니 손가락질해. 그 놈의 손가락질 받기 싫지만 위선은 싫다, 거짓은 싫어. 못생긴 내 얼굴 맨 처음부터 못생긴 걸 어떡해. 너네는 큰 집에서 4명이 살지, 우리는 작은 집에 7이 산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또 사니 너네는 집 많아서 좋겠다. 하얀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우리 집도 하얗지. 며칠이면 우리 집이 헐리워진다. 사모 행복도 무너지겠지. 오늘도 그 사람이 겁주고 갔다. 가엾은 우리 엄마 한숨만 쉬네. 개새끼 개새끼 나쁜 사람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일터 나갔지. 처음 잡은 삽자루가 손이 아파서 땀 흘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나도 몰래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하늘에 태양아 잘난 척 마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더니 손가락질해. 그 놈의 손가락질 받기 싫지만 위선은 싫다, 거짓은 싫어. 못생긴 내 얼굴 맨 처음부터 못생긴 걸 어떡해. 이 노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가사 하나가 좀 빠져있네요. 모처럼의 동창에서 여자를 만났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 뺨을 맞았네. 뺨 맞은 건 괜찮지만 기분 나쁘다. 말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때려. 예. 예쁜 눈, 높은 코, 아름다운 입, 귀부인이 되겠구나.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참 많은데 말이죠. 이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되나요? 오늘 2부 노발대발입니다. 노정열 씨. 요즘 또 할 말이 또 부쩍 많겠죠. 개그보다도 더 개그 같고. 그렇죠? 정치판이 아닌 웬 아수라장 있는 판인 것 같고. 오늘 또 어떤 얘기로 노발대발 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게시판 일단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문광님, 저 가수 맞습니다. 못생긴 얼굴, 이 노래 찰지게 입에 딱 달라붙네. 그쵸? 한돌 선생은 창작곡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작곡가로서. 그러나 거의 모두가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래를 캔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만큼 신중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럭큐님, 한편으로 웃음이 한편으로 눈물이. 아름다움님 고맙습니다. 윙즈님, 꽃다지 가사 올려주신 귀요미 김용민님. 서태호님 그렇습니다. 정교조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준 단체로 하는데 국가에서 법에 노조화시켰으니 우리나라 다시 개발도상국 된 건가? 그렇죠. 당장 탈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